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닙니까? 오늘은 충주의 한 산골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 편지는 저뿐이 아니고 여러분도 아마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름다운 초대, 오늘의 주인공은 아침 편지의 저자 고도원 씨입니다. 첫 편지가 2001년에 8월 1일 정말 취미 삼아서 보낸 거예요. 선생님 편지는요 꼭 그냥 저한테 보낸 것 같거든요. 댓글들 보면 예. 딱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혹시 신기 좀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으로 그렇게 쓰세요?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신문사 계실 때 뭐 DJ를 좀 찬양하셨나요? 임기 다 채운 경우 거의 드물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예. 있는 것을 영어로 임파서블 이렇게 얘기해요. 미션 임파서블. 그분을 모시고 연설문을 쓰는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예.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요즘 연설이 좋아요. 1년 1년 만에 몸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역시 칭찬 아껴야 되는 게 맞네. 1년 만에 칭찬하니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100명 중에 3명이 참여한 거에서는 저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저를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네요. 딱 6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군요. 한 60만 평을 꿈꾼 거예요. 여기가 전체가 68만 평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정치한다면 그분들 다 후원자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말씀을 덜어 하세요. 그죠? 사람들이. 예.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아무리 지금 사회자한테 사탄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일 아침 저에게 편지 보내신 분이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편지는 자주 읽었고, 네. 근데 선생님 얼굴은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그 얼굴까지 알았으면 더 친밀감이 갔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참 온화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청와대에도 계셨던 걸로 아는데 네. 그 권력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온화한 표정을 갖고 계시는지 좀 신기하네요. 좀 인상도 변하는 것 같아요. 인상 이제, 좋다는 말씀 많이 듣죠.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 기자 생활할 때는 좀 날카롭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예. 좀 무섭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왕 선생님 같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온화하세요. 네. 참 온화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늙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네. 저도 내심 어떻게 하면 좀 온화하게 늙을 수 있을까. 제 목표가 그런데 선생님. 이곳에 자주 오십시오. 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충주 어디인데 네. 이거 뭐 수목도 참 많고 네. 무슨 휴양림 속에 이렇게 뭐 건물도 좀 있고 한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선생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곳이 이제 아침 편지 명상센터인데 예. 깊은 산속 옹달샘 그런 제목을 가진 명상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휴식하고 예. 또 명상도 하고 예. 치유도 받고 그런 공간이죠. 치유도 받고? 병원은 아니지만은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잖아요. 예.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제 좀 지치게 되는데 그때 물 한 모금, 옹달샘에 물 한 모금 마셔서 기운 차려서 자기가 일하는 곳에 다시 가서 더 열심히 살라 뭐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명상센터입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많이 찾아오죠. 네. 여기는 뭐 전국에서 오시겠네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아 세계에서 네. 세계적으로? 정말로. 네. 아침 편지 받는 분들이 이제 한 216만 명 되는데 예.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죠. 전 아침 세계에서. 편지를 그러면 한글로만 쓰세요? 아니면 외국에는 뭐 영어로도 써서 보내십니까? 아직은 영어로 가진 않고요. 예. 영어 편지, 일본어 편지, 중국어 편지도 꿈을 갖고 있죠. 지금은 예. 영어는 선생님 쓰실 수는 있어요? 아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조력자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읽을 수는 있지만 예. 네. 저는 그 선생님의 아침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는가 하면 이제 쓰시는 곳이 네. 어디 아늑한 서재이거나 네. 아니면 어디 골방이거나 아니면 다락방이거나 뭐 그런 데서 혼자 조용히 쓰시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럼 이 자연 속에서 쓰시는 거예요? 골방에도 쓰고 예. 사실은 운동하면서 쓰고 특히 예전에는 그래서, 마라톤 하면서 많이 썼어요. 예? 마라톤 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예. 마라톤은 고독한 운동이잖아요. 예. 혼자서 달리고. 예. 몸에서는 땀이 나지만 안에서는 그 눈물도 나고 하는 것이 마라톤인데 예. 뛰면서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생각이 상념에 정리되는 거죠. 처음에는 상념을 들고 뛰었다가 예. 마칠 때에는 정리가 오롯이 되는. 정리가 되는. 그래서 고돈의 아침 편지는 예. 어떤 뭐 일정한 장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활하는 곳, 발길이 닿는 곳, 생각이 머무는 곳 그곳에서 아침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선생님 주거지도 여기예요? 주거지는 충주에 있습니다. 시내? 충주 시내에 있고 예. 이곳에 살림집을 지으려다가 예. 저희들이 조금 재력이 좀 부족해서 그걸 뒤로 미루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곳에서 제가 주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뷰하는 곳이 도서관인데 네. 그 여기 오면 도서관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오면은 명상하는 공간이 여러 공간이 있고 예.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예. 있고요. 이게 숙소죠. 예. 그리고 카페도 있고 옹달샘 카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옹살된 도서관. 예. 저 혼자 갖고 있던 책들 이곳에 모아놓고 또 아침 편지에 책 읽고 밑줄 긋기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7번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보낸 책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는 여기가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이 큰 도서관에 가면 그 너무 많은 책을 보면 좀 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대형 서점 같은 정도의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쉽게 책을 뽑아볼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 네. 예. 그 어느 책을 뽑아봐도 좋은 책들입니다. 네. 여기 무슨 불량 서적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좋은 책만 있죠. 다 그 주로 선생님 손자가 저의 묻은 손길이 손자가 닿았던 묻은. 것이니까 밑줄 그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제법 있죠. 네. 밑줄을 그을 때는 선생님을 해서 그으세요?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뭔가 그 밑줄 친 걸 보고 뭔가 느낌을 받으라고 그으세요? 제가 밑줄 그은 것은 사실은 저희 아버님 영향이 커요.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회초리를 들어서 예. 책을 읽게 하고 밑줄을 긋게 했어요. 밑줄을 그어라. 예. 예. 그리고 검사를 하시고. 주로 어떤 제목을 그으세요? 근데 처음에는 엉터리로 그었죠. 막 긋다가 안 맞으려고. 예. 그게 저의 거창하게 말하면 유산이 됐어요. 예. 좋은 습관이 됐고 그게 저에게는 저는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이제 대통령 연설문도 쓰고 이런 일을 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재생되는 것을 체험을 하고 했죠. 제가 방송국 근무할 때 저희 상사 한 분이 네. 밑줄을 그어놓고 자기 아들 이름을 쓰면서 이렇게 표시를 언젠가 자기 아드님이 혹시 이렇게 책을 보다가 네. 그걸 발견했을 때 굉장히 감동이 오지 않겠는가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적어 놓을 필요도 없어요. 저의 경우도 저희 아버님이 밑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아침 편지의 시작입니다. 그게 노신의 고향이라는 책에 아버님이 그어 놓은 밑줄에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암송을 해요. 예. 희망이란 무엇인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도어나 읽어라 이런 구질이 없었지만은 저희가 어떤 절망의 시간이 왔을 때 무심코 아버님이 주신 책을 이렇게 펼쳐보다가 그 밑줄을 발견한 거예요.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예. 막 전율하게 하는 예. 그래서 제가 아침 편지를 뭘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그거부터 시작했죠. 아버님이 그어놓은 묻질, 그 어머니가 그어놓은 책 속에 남겨놓은 흔적은 아들에게 유산이 됩니다. 밑줄 좀 그어야겠습니다. 그러세요? 그죠? 네, 그러세요.
선생님 아침 편지 그러니까 고도원의 아침 편지잖아요. 네. 그 아침 편지에 동원되는 인원이 선생님은 글을 쓰시잖아요. 네. 한 몇 명이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침 편지를 전적으로 예. 저 혼자 시작했어요. 노트북 예. 하나 가지고 예. 2년까지는 저 혼자서 예. 뭐 웹마스터 역할도 하고 예. 디자이너 역할도 하고 컴퓨터 배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혼자 하기엔 너무 방대하죠. 이제는 뭐 불가능하게 됐죠. 예. 그래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 책을 읽고 밑줄 긋고 그것을 고르고 거기에 코멘트를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의 몫이고 예. 그 밖의 일들은 지금 한 40명 정도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옹달샘에서 깊은산 옹달샘에서 뭐 다른 일도 겸해서 하지만은 하긴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네, 소통을 맞습니다. 하니까 그 편지를 서로 주고받는 분들은 좀 가족 같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편지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가족이에요. 식구라고 불러요. 매일 주고받.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은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네. 이건 선생님 개인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가족들이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꿈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예. 꿈인데 아침 편지를 2001년에 시작하고 나니까 이것도 저에게는 힘든 일이 됐어요. 해보세요. 매일 부담스럽죠.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부담스럽죠. 그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하루도? 그렇죠. 야, 물론 주일, 일요일 날. 아, 주일은? 네, 그리고 이제 설날하고 추석날 연휴는 쉬는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거 왜 시작했나. 마음의 무거움과 부담감인가 이런 게 오기 시작했을 때 예. 명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비종교적이고 좀 비상업적인 명상센터를 잘 만들면 이게 세계적인 정말 명소가 될 수 있겠구나. 앞으로의 흐름은 이곳에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꿈을 꾼 거예요. 예. 한 60만 평을 꿈꾼 거예요. 예. 마음속으로. 예.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미쳤냐. 좀 이상해졌다. 어떤 사람은 60만 평 그러면 골프장 지을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죠? 그리고 근데 돈이 이제- 있느냐. 예. 돈이 없지. 예. 근데 황당하게 본 사람도 있지만 참 멋있는 꿈이다. 꿈이지만. 꿈이지만 예. 나도 저런 꿈 꿨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 힘이 모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예. 한 5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여기가 전체가 68만 평입니다. 딱 꿈대로 됐네요. 네, 조금 넘죠. 꿈이 조금 더 넘쳤네. 그리고 지난 10월 9일 날 예. 12,000명이 이 숲속에 모여서 개원식을 했어요. 야. 물론 지금 미완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 지금 다 된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한 10분의 1 된 겁니다. 오늘 이 날을 꿈에도 그려왔습니다. 꿈 같은 날입니다. 2010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 편지 명상센터 함께 꿈꾸고 함께 키우고 함께 이루어갈 깊은 산소 옹달샘의 개원식을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편지예요, 이게. 맞죠? 네네. 예. 고도원의 아침 편지. 오늘은 제목이 딱 3년만. 네. 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럴까요? 예. 네. 딱 3년만 남들이 혀를 차는 생활을 해보자.
전혀 여한이 없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피투성이의 노력을 기울여보자. 지금까지 어떤 경력도 쌓지 못했고 아무런 기술도 학력도 없다 해도 상관없다. 지금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가질 수 있다. 김애리의 책에 미친 청춘에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 편지가 또 이제 네, 저의 이제 선생님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좀 코멘트죠. 읽어주십시오. 예. 3년이란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여한이 없게 3년만 몰입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일하면 주어진 기회를 결국 허송세월하는 꼴이 됩니다. 딱 3년만 혼을 담아 몰입하십시오. 다른 일들은 저절로 풀립니다. 예. 선생님 네. 편지는요. 네. 특징이 네. 이걸 받아보면 꼭 그냥 저한테 보낸 것 같거든요. 30년 몰입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마 선생님 편지의 특징 같아요. 네. 그 댓글들 보면 예. 딱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 해요. 예, 그렇죠. 네, 어젯밤에 예. 이런 문제로 고민했는데 아침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편지 왔어요. 혹시 신기 좀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 딱으로 그렇게 쓰세요? 네, 우리 이제 유행가나 대중가요 가사도 예. 이건 당신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다. 당신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한 사람이 자기 노래다 생각하는 것이 대중가요가 아닌가 싶어요. 예. 한 사람이 자기 글이다 생각하면 만인이 자기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 편지 써놓고 마음에 안 든 적도 있어요? 있죠. 네, 있죠. 이건 어쨌든 그래도 대중들이 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정서, 사회적인 공기를 제가 읽습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월드컵이 이긴 나라고 진 나라고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회적인 공기가 그럼요. 다르잖아요. 다 다르죠. 막 사스가 돌고 있는데 예. 유쾌한 걸 안 나왔었잖아요. 되죠. 예. 근데 덜어는 아침 편지 쓸 때의 그 기운하고 다음날 기운이 달라져 있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예.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때는 아차 싶은 것들이 덜어 있죠. 주로 몇 시에 쓰세요? 되게 아침에 쓰죠. 아침에 쓰고 우리가 연애 편지는 밤에 쓰잖아요, 되게. 그 아침에 보면 유치해가지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처음에는 밤에 썼어요. 예. 밤에 쓰면 그날 하루 종일 뭔가 생각이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발도 헛짓게 되고 다른 걸 잊어버리게 되고. 예. 그래서 일과 가운데 맨 처음에 아침 편지부터 정리해놔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다듬어 가죠. 그래서 대체로 요즘에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정리해놓고 그리고 밤 늦게까지 매만지고 밤 12시에 정시에 띵 하고 나가게 됩니다. 첫 편지가 2001년에 8월. 아버님 밑줄 가지고 시작했다고 네. 하셨죠. 2001년 8월 1일. 그 날짜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 2001년 8월 1일에 그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신문기자 생활을 이제 평생 했는데 예. 그것도 사회부 기자 한 3년 하고 예. 나머지는 정치부에서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모든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 써드리는 책임자, 그게 연설 담당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2001년 그때가 청와대 계시 청와대에서 한 2년 넘게 일을 했던 계신 거죠? 시점입니다. 예. 근데 그분을 모시고 연설문을 쓰는 일이 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예.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요? 우선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가 글을 써드리는 그 보좌관인데 그분이 당대 최고의 문필가예요. 독서량이 또 엄청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예. 기억력 예. 이거 아주 엄청난 분이에요. 예. 철두철미하시고 예. 그 일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왜냐면 원고 없이 애드리브도 몇 시간 동안 하시는 분인데 그럼요. 그런 분한테 원고를 만들어 드리기는 얼마나 그럼 힘들겠습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분이 원고를 써드리면 말씀을 안 하세요. 간타부터. 칭찬도 안 하고 질책도 안 해. 이것도 숨막히는 일이에요. 아니 글을 갖다 드리면 예. 수고했어, 잘 썼어, 이것 좀 고쳐. 예. 정 마음에 안 들면 뭐 호통을 치시던가 해야 예. 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게 1년을 갔어요. 1년.
근데 그분 성품은 말씀 안 하시면 좋다 이 말씀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서 예. 또 칭찬하면 그 다음에 잘못할까 봐서 무서운 분이에요. 예. 근데 딱 1년이 된 다음에 예. 고도원 비서관 저를 불렀어요. 예. 1년 만에 처음 부른 겁니다. 예. 네. 요즘 연설이 좋아요. 1년 만에. 제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몸이 막 날아가는 것 같고 모든 피로가. 어쨌든 예. 그 생활을 하니까 역시 칭찬 아껴야 되는 게 맞네. 1년 만에 칭찬하니까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가정을 갖추면서 제가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그 칭찬 받고 그날은 날아가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굳어지는 거예요. 다. 나중에 고개를 못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아 그래요? 그 눈하고 손만 남아서 예. 내가 3시간만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이 연설문 쓰고 죽어도 좋겠다. 연설문은 그 당시에 얼마 만에 한 번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사가 많았죠. 예. 부지런하시잖아요. 거의 매일 쓰는 거예요? 거의 매일 행사가 있죠. 제가 그래서 저희가 커피 자판기라고 그랬어요. 넣으면 또르르 나와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제가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약에 의존했지. 약에.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네. 우리는 사실 부러운데 그런 데 계시면. 제 아내는 그래서 아니 청와대 가면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영광 아니에요. 사람 죽게 됐노라고. 그때 시작한 것이 이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Don't hold yourself like that, 'cause you hurt your knees. 몸은 좀 살아났는데 그래도 머리는 어느 순간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예. 이해하세요? 예. 뻥 터질 것 같은 이해가 거예요. 됩니다. 예. 워낙 중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래서 머리 뻥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예요. 연설문은 이제 뭐랄까 역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물건이고 철두철미해야 돼요. 그런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거는 제가 책 읽고 밑줄 그었고 독서 카드 만들어 놓은 거 가운데서 하나씩 골라가지고 예. 거기 코멘트 붙이는 거니까 이게 저를 숨통을 살리게 하는. 물론 이게 나중에 저에게 또 명상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됐지만은 그 큰 부담을 덜 수 있는 어떤 그렇죠. 방법이죠. 뭐 놀이이기도 하고 예. 봉사이기도 하고 예. 이게 이제 아침 편지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몇 명한테 보냈어요? 맨 처음에 2001년 처음에는 8월 1일. 뭐 그래도 제가 이제 언론인 출신이니까. 출신이고 예. 또 청와대 직원만 해도 몇백 명이 되고 예. 그러니까 몇백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메일 주소가 생겨나서 막 확산되던 초창기거든요. 예. 정말 취미 삼아서 보낸 거예요. 놀이 삼아서. 처음에 반응이 쉬려고. 어떻던가요? 보냈더니? 근데 제가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정말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또 보내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훅폭풍처럼 몰려온 것이 예. 이제 곡해와 편견과 오해와 답장도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는. 그렇죠. 이게 왜 있는 건가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인연을 맺기 위해서 네. 더 가까워지려고 막 답장 보낼 거 아니에요. 왜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느냐, 예. 뭐 어디 정치하려고 하느냐, 뭐 하려고 하느냐, 뭐 곡해도 많았고 또 곡해 맞아요? 곡해했어요. 내부에서도 예. 아니 연설문 쓰는 공직자가 예.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정식으로 문제도 되고 그랬죠. 네. 근데 어쨌든 그건 잘 넘어갔는데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나중에는 알게 됐죠.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무슨 말씀은 안 하셨고 예. 대견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 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임기 마치고 이제
한번 점심을 함께하는 자리에 예. 많은 사람들이 되게 정치에 꿈을 갖고 하는데 고도원 비서관은 고도원 아침 편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참 잘했다. 대통령께는 그때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그때는 대통령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메일로 정치하던 때는 아니거든요. 예. 그분이 이메일을 볼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보고는 받았어요. 나중에 박지원 실장 시절에는 예. 매일매일 저 있는 데서 대통령님 고도원 아침 편지가 지금 몇만 명이 됐습니다. 일일 보고 사항이었어요. 그럼 그러냐고. 임기 후반에는 그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어요. 고도원 아침 편지 식구가 늘어나는. 왜냐하면 이게 은근히 청와대의 이미지를 좀 좋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편지 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일 부담 없는 글이 사실은 편지잖아요. 글이 아니잖아요. 예. 글은 글인데 편지 쓰면서 글 쓴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편지잖아요. 그렇죠. 전기 편지, 전자 편지. 예. 이게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이거 재밌겠구나. 우표딱지 붙이지 않아도 가는 편지구나. 그렇죠. 옛날에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200만에게만 우표를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엄청나죠. 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는 제 마음의 글. 그래서 저는 마음의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예. 처음에 마음의 비타민, 고도원의 마음의 비타민 이거보다 고도원의 또 편지 아침에 받는 게 좋고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신문을 본다든지 이런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는데 이제는 이메일 시대니까 이메일 확인부터 하잖아요. 확인할 때 이 좋은 글 탁 받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의 비타민보다는 아침 편지가 훨씬 낫네요. 그렇죠. 제가 들어도. 근데 이제는 새벽 편지도 생겨나고 조금 있으면 점심 편지 나올지 모르고. Me and all my friends, we're all misunderstood. They say we stand for nothing and there's no way we ever could. Now we see everything that's going wrong with the world and those who lead it. We just feel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몇백 명 정도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 210만 명. 네. 언제부터 확 늘기 시작했어요? 아니면 차차 는 거예요? 확 는 거예요? 뭐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차차 늘었는데 예. 몇 번의 뭐 계기도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이제 뭐 대담 프로 예. 이렇게 초청받아서 나간다든지 그때 좀 부쩍 예. 오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어디 강연 같은 거 가게 되면 예. 강연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직원이 많은 CEO가 들으면 그날은 그 회사 전 직원이 이제 그렇죠. 그분이 전달해 가지고 군부대 가서 하게 되면 군 지휘관이 자기 예하 장병들에게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점점 이제 편지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처음에는 규모가 정말 크시니까. 놀이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용돈으로 시작을 했죠. 예.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도 들어가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백만 원도 예. 들어가고 이게 인터넷 일이 사실은 엄청난 자금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예. 20만 명이 늘어나면서부터 무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재정적으로. 왜냐하면 서버라는 것을 예. 갖춰야 되고. 예. 그런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들어야 돼? 이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문을 닫거나 손을 들어버리거나 충당을 하거나 하여튼 둘 중 하나 해야 누군가 되는데. 뭐 예. 하거나 집을 팔거나 예. 뭐 이런 일이 예.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제가 십시일반 모금을 처음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20만 명대예요. 3%가 참여했어요. 3%. 20만 명의 3%면 6천 명. 6천 명. 예. 3% 6천 명이 만 원씩만 내도 6천만 원이네요. 그러군요. 그러니까 예. 3% 100명 중에 3명이 참여한 거에서는 저는 실망을 했어요. 예. 아니 이렇게 좋아하시더니 겨우 3명이야. 예.
그런데 그 숫자는 저를 놀라게 한 거예요. 6천. 그러네요. 딱 6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해결이 돼 버렸어요. 2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4천만 원이 남은 거예요. 십실하고 무서운 거네요. 예. 그때부터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아, 어떤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마음만 모으면. 믿음만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100명 중에 3명만 참여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깊은 산에서 옹달샘을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것은 일이 됐잖아요. 1%도 안 돼요. 200만 명이니까.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야, 무서운 거죠, 사람의. 정말 숫자 많은 게 그게 무서운 거네요. 숫자 많은 게 놀라운 그런 표현보다는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가 사람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숫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교주하세요. 그 삶의 교주가 되는 이유가 있네 보니까. 그죠? 이게 우리 왕 선생님이 이제 제 앞에 지금 사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순간 그 생각 드는 게 제가 엉뚱한 생각이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데 지난번 10월 9일 날 여기 행사할 때 이시종 충북지사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인사말을 하면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꼭 교주 같다고.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옹집해 있으면 그런 느낌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편지를 쓰면서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황당한 꿈을 꿨는데 아침 편지를 받는 분들이 그래 이런 황당한 꿈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는 분들이 제법 계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고 자기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곳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 준 분이 계신다는 거 이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약 선생님이 정치한다면 그분들 다 후원자도 될 수 있겠네요. 이거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덜어 하세요. 그죠? 사람들이. 예. 근데 그때마다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죠. 제가 작년에 미국 동부 지역을 6개 도시를 그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한인 동포들이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아주 강행군이었는데 일정을 함께 했던 분이 저 돌아갈 때쯤에서는 진지하게 정말 대통령 나가시라고. 저 대통령.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6개 도시를 이렇게 돌면서 설파하는 내용과 사람들의 호응과 아침 편지 또는 뭐 옹달샘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자기가 지켜봤는데 잘할 것 같고 필요한 분 같다는 거예요. 더구나 대통령 연설문을 썼으니 대통령이 하는 말투, 그런 카리스마 다 겸비하셨을 것이고 실감 나겠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물러가십시오. 사탄아. 사탄아. 아무리 좀 사회자한테 사탄하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네. I'm sailing away, set an open course for the virgin sea, 'cause I've got to be free. 그 청와대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신문사 계실 때 뭐 DJ를 좀 찬양하셨나요? 저는 이제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까지 했죠. 평민당 총재 시절에 평민당 출입 기자의 자격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 동교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밥상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참 궁금해요. 아침에 같이 식사 아침 같이 하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석간이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중심이 되고 또 다른 이제 유수한 언론 기자들이 와서 아침밥을 같이 먹어요. 그때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드시는 게 아니고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있고 측근들하고도 있고 그래서 한 10명 사람이 정도가 이제 같이, 예. 아침 식사를 해요. 이제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 또 영광이기도 하죠. 그죠. 아무나 못 그럼요. 앉죠. 그럼요. 근데 기자들이 대개 옆자리에 앉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이 대통령께서 총재께서 예. 젊은 기자들하고 이제 예. 그 차를 마시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오늘처럼 이렇게 차를.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차를 마시다가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근데 인생의 책이란 말을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뭔가 이 무슨 말씀인가 싶네요. 네, 무슨 예. 말씀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인생의 책 아마 이제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아놀드 토인베가 쓴 역사 연구입니다. 예.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 가지고서 세계 고금 동서의 유명한 위인들과 역사를 풀어놓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은 봤지만 대충 훑어는 봤지만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한 기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러게 재미없을 뻔했는데 딱 저는 그 책이 알고 보니까 제 인생의 책인 거예요. 거였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제 시골교회 목사였던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밑줄 긋게 한 책이 그 책이에요.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이 책하고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 주시면서 밑줄 그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엉터리로 막 그었지 안 맞으려고.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신문 기자를 하게 됐어요. 예. 연쇄 진출하고 예. 나중에 편집국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때 읽으니까 이 책에서 막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엉터리를 그었던 밑줄에서 뜻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제 뿌리 깊은 나무라는 기자 생활을 예. 제가 5년을 했거든요. 제적당하고 뭐 이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졸업장도 없는 저를 이제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이라는 분이 예. 그 외에도 벌교 출신입니다. 그분이 기자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5년 동안 그걸 하면서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을 보면 기사가 써지는 거예요. 나중에 중앙일보 정치 전문 기자가 됐거든요. 예. 그때 또 역사의 연구 책을 보면 정치판을 취재를 쫙 하고 그 책을 쫙 보면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제가 암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예. 15번 이상 읽었을 예.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인생의 책을 함께 한 사람이 만난 거죠. 그걸 그러네요. 근데 그 인생의 책을 함께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정말 파란만장한 역정 끝에 예. 꿈에 그리던 청와대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 주인이 되고 아마도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의 인상이 저를 연설 담당관으로 불러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생의 책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까 이곳 뭐 명상센터 얘기하실 때 눈빛하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할 때 눈빛하고 눈빛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강하게 쏘는 거예요, 자꾸? 본인은 모르시죠? 네. 근데 지금 저는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오나 하시다가 대단하시네. 갑자기 막 쏘고 이런 그랬어요. 얘기를 이제 처음 듣습니다. 네. 참 묘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막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에서 막 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제가 정말 여한 없이 일을 했는데 예. 그 시절이 5년이었어요. 근데 그 시절을 돌아가면 제 눈빛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눈빛이 살아있어요. 네. 청와대 비서관도 임기는 있죠. 대통령 임기가 있죠.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그럼 그 임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권자이니까. 그러니까 안 자르시면 그러면요. 대통령 끝날 때까지. 네, 다음 근데- 대통령까지 이어지지는 않겠네요, 지금 그건 그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예. 대통령 임기를 마지막까지 했죠. 다 채우셨죠? 네. 근데 되게 보면 청와대에 계신 분들 임기 다 채운 경우 거의 드물잖아요. 그게 장관은 또 하고. 1급 비서관 자리니까 예. 공직자로 보면 뭐 고위공직이라고 할 수 예. 있고 또 막중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1급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 예. 있는 것을
영어로 impossi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미러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 예. 네, 영예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 5년의 그 경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또 자산이기도 하고 그죠.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기도 하고.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청와대면 참 좋은 자리 있잖아요. 이른바 그 끝발. 끝발 좋았죠. 끝발이 있죠. 쓰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죠. 그럼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청소 담당하는 분이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런 청와대니까. 청와대에 있다는 이런 이유가 이제. 일도 가능하구나 해서 저희들이 걱정도 하고 그죠. 그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도 이제 가기 전에는 언론계에서는 골프를 잘 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 제가 싱글 골퍼였거든요. 그래요? 네.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청와대 딱 가서 2번 골프 치러 나갔다가 다시는 골프채를 안 잡았습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감이 예. 골프를 치게 되면 4명이 치잖아요. 예. 어느 한 사람이 2사람의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예. 오면 새로운 사람이 막역한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접근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내가 연설문 쓰기 어렵겠다. 그래서 다시는 골프를 안 쳤고 이게 나에게는 무서운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글 안 써지는 날도 있죠. 쓰다 보면 늘 잘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글 쓰는 것을 피 팔아먹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피팔 먹는 직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쉽게 쓴다 이런 글일수록 예. 쓰기가 어려운 거죠. 토시 하나. 예. 그다음 그 느낌, 그런 게 정서. 있어요. 예, 그게 있어야 되니까. 토시 하나로 마음이 쏠렸다가도 예. 에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휘도 자꾸 이렇게 말만 나는 걸로 또 요 판 바꿔봐야 돼요. 더 쉬운 글, 더 편한 글, 예. 더 생명력이 있는 글, 늘 연구하지 않으면 어렵죠. 포기하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10년 됐잖아요, 지금.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고 예. 포기 직전까지 간 적도 없어요. 포기 직전까지는 여러 번 있었고 힘들어서 댓글 하나에도 툭 주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예. 요즘 뭐 악플 뭐 예, 이런 예, 얘기를 예. 하잖아요. 저희 아침 편지에는 정말 청정 지역이어서 댓글들이 아주 깨끗합니다. 예. 완벽한 문장들이고 예. 좋은 댓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댓글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툭 떨어집니다. 예. 그럴 때 힘을 주는 건 어떤 경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댓글. 더 좋은 댓글. 예. 툭 기운이 떨어졌을 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자기 동료라든가 뒤따르는 사람의 눈빛 보고 그 사람마저도 툭 떨어져 있으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예. 그러네. 예. 쌩쌩하단 말이죠. 우선 거기서 기운 얻죠. 그 표현 너무 좋아요. 예. 팍팍 와닿습니다, 지금. 답장도 많이 오죠, 지금도. 지금도 뭐 정말 물밀듯이 오죠. 너무 오니까 뭐 네. 읽으시지 못해. 주로 어떤 아니 분들이- 다 읽습니다. 읽는 것을 열심히 읽습니다. 읽으세요? 답장을 또 못 해주- 답장은 못하지만. 네, 못하죠. 많이 읽어보세요? 네, 많이 어떤 보죠. 분들 많이 보내십니까? 우선 제일 많은 답장이 그냥 5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그렇고 얼마 동안 아침 편지를 읽었는데 예. 선생님에게라면은 내려놓지 못한 제 마음속의 수덩이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하고 서로 이제 마음이 통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런 분께 진짜 답장해 줘야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답장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몇만 통 돼요 지금. 아, 숫자로도 그래서 그거 어떡하죠? 못하죠. 빚이네요, 그거 진짜. 큰 빚이죠. 그렇다고 그걸 누구시게 대필할 수 없는 건 없는 것이니까. 그럼 더 실례죠.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분들께서. 이 기회를 그래서 빌어서. 제가 혹시라도 지금 저의 답장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 아마 저희 시청자 가운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 하세요. 미안하다고. 늘 저에게 답장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많은 기운을 얻습니다. 예. 근데 이런 답장 꼭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혹시 이 답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예. 포기해 주십시오. 아까 눈에 총기가 넘치셨거든요. 아까 대통령 얘기할 때는 막 광선이 막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비굴해 보이는 미안해가지고. 네.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